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4부 해설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지난 1년간 항상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여러분을 맞이했었는데, 때로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고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고요. 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야기하는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죠. 링 위에서 1분이라도, 아니 다만 30초라도 시간이 남아 있다면 아직 승패를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와는 오늘 이 시간 33번부터 37번에 해당하는 읽기 및 쓰기 영역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아마 이 시간은요,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이 더 많이 함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차근차근 유형별 접근법부터 시작해서 해석, 구문 분석, 혹시나 우리 학교 내신 시험에 이 지문이 출제된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까지 정말 차근차근 자세하게 다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바로 33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33번 문항이었고요. 일단 그 문항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죠. 33번 문항은 네, 맞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였습니다. 연계되지 않은 비연계 지문이었고요. 3점이 배점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여러분, 빈칸 추론 문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빈칸을 아무 곳에나 뚫어놓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글에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 핵심어에 해당하는 부분에 빈칸이 위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고, 핵심어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흘리듯이 이야기하고 알아들었니? 라고 할 리 없죠. 필자가 혹시라도 독자가 못 알아들었을까 봐 여러 번 반복을 거듭해서 표현만 바꿔 계속 반복한다 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핵심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입증을 해 보일게요, 여러 가지 근거를 든다든지 예시를 든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 빈칸 문제를 풀 때에는요, 이 빈칸에 이것이 답일 수밖에 없는 단서가 지문 안에 정말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일단 빈칸이 있는 문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아, 이 글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이거구나. 감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감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무엇인지를 좀 확실하게 표시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보죠. 자, 이 부분이었어요. The combination guarantes라고 해서 그 결합이 보장을 해줍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몇 가지 요소가 등장을 했겠죠. 자, 이러한 결합은 보장을 해줍니다. 뭐를요? Farmers will have to blank. 농부들이 빈칸이라는 것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걸 보장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요소와 이런 요소가 결합됐기 때문에 농부들이 어쩔 수 없이 빈칸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내용이 전개될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 자, 선지를 잠깐 봤어요. 선지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읽어보기에는 조금 길이가 긴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 나온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되었을 때 농부들이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걸까? 요 정도만 이제 목표의식을 갖고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줄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하면 이제 우리 흔히 R&D라고 하잖아요. 연구 개발이에요. 자, 근데 이 전치사 구를 이렇게 괄호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무엇에 대한 연구 개발이냐면 for seed improvement예요. 어떤 씨앗의 품종 개량 같은 건가 보죠. 자, 이것을 위한 연구 개발이 has long been, 오랫동안 무엇이었습니다 라는 의미네. 뭐였습니까? A public domain, 어떤 공공의 영역이었고 and government activity, 그리고 정부의 활동이었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또 전치사구 나와서 이렇게 괄호로 묶었어요. For the common good 이라고 하면 이제 공통의 선이니까 공익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요? 그래서 공익을 위한 이런 어떤 공통
보통의 영역이기도 했고 정부의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네. 자,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소재를 파악하셔야죠. 이 글의 소재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구나. seed, 씨앗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 그 다음에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건 뭡니까? 이제까지는 어땠다? 이것이 공공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공공의 영역이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가 이제 전환이 되나요? However, 하지만. 그래서 아주 큰 전환점이 이제 however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Private capital. 여러분 이제 capital이라고 하면 물론 수도란 뜻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대부업, 돈 빌려주는 업체 중에 무슨 캐피탈 뭐 이런 제목을 쓰는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자본이란 뜻도 지니고 있어요. Private capital이라고 하면 공적인 영역의 어떤 자본이 아니라 사적인 자본, 개인 자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이런 개인 자본이 started to flow into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로 흘러 들어갔어요? seed production. 이 씨앗 생산이란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took it over라고 했습니다. 이제 take over라고 하면 뭐 기업 같은 거 이렇게 딱 인수하는 것도 take over고요. 뭔가 내가 손아귀에 넣고 장악하는 게 take over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적인 영역에서 흘러 들어온 이 자본들이 이 씨앗 생산이란 분야를 이제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as 전치사구 묶어볼게요. 뭐로써? as a sector of the economy. 경제의 한 영역으로서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공공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던 씨앗 생산이라는 것에 이제 어떤 자본이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사적인 자본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분사 구문이 이어지잖아요. 특히 이렇게 이제 뒤쪽에 이어지는 분사 구문은 이게 무슨 용법으로 쓰였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Creating an artificial split. 이제 split이란 걸 이렇게 둘로 딱 쪼개는 것이고 이 artificial이라고 하면 이제 인공적인, 뭐 인위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구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사적인 자본이 흘러 들어와서 뭔가 두 가지를 구분지었대요. 그러면 뭐와 뭐를 구분지었는지 한번 묶어볼게요. Between the two aspects. 두 가지 영역 사이를 갖다가 딱 구분지었는데요. 무엇의 두 가지 영역이었습니까? Of the seed's nature.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의 두 가지 측면 사이에 어떤 인위적인 구분이라는 걸 만들어내었대요. 뭐 그냥 대충 넘어가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일단 다 읽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Each row. 자, 그럼 두 가지 측면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가 다 나열이 되겠죠. 자, 어떤 역할이냐면 as means of production. 자, 이때 means는 수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생산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뭐래요? Each role as product. 그 어떤 생산품 으로서의 그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게 씨앗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얘가 생산의 수단이죠. 얘를 심으면 다른 많은 곡식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으니까 생산의 수단이기도 하면서 제가 어딘가에 가서 무슨 꽃 씨앗 몇 알만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구매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어떤 그 제품의 지위를 갖기도 한다,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게 동시에 자기가 무언가를 생산해내기도 하고 또 그 자체로서 생산품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 이런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제 사적인 자본이 흘러 들어오면서 이 두 가지가 원래는 씨앗이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버렸다는 겁니까? Artificial split, 인위적으로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조금 어려운 문장이었으니까 해석만 다시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하지만 어떤 사적인 자본이 씨앗 생산으로 흘러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경제의 한 분야로서 그것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측면 사이에 어떤 인위적인 구분이란 걸 만들어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산의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제품으로서의 그것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시험장에서 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속뜻
씨앗까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뭔데요? 씨앗 생산에 프라이빗 캐피털이 흘러들기 시작했다. 그것만 눈치채셔도 괜찮아요. 자, 계속 볼게요. This process gained pace라고 했는데 이 pace는 face 아니죠. P로 시작하는 이것은 이제 속도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얻었습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자,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적인 자본이 막 흘러들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이제 속도를 얻었어요. 뭐 한 후에요? After the invention, 개발, 어떤 발명 이후에요. 자, 무엇의 발명입니까? Of hybrid breeding of maize라고 했어요. 이제 maize는 옥수수라는 단어로 여러분 지문 하단에 이미 주어져 있었고요. 하이브리드라는 건 아시죠? 자동차도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석유로 가는 것과 전기로 가는 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씨앗 같은 것에 있어서는 잡종을 이야기하는 거고 breeding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개의 그 품종을 갖다가 이렇게 교배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옥수수의 이런 잡종 교배의 개발 그 이후에 이 과정의 속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언제 이루어진 일입니까? 192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Today most maize seed. 오늘날 이 대부분의 옥수수 씨앗이라는 것 그런데 재배했습니다. 경작했습니다. 선생님, 씨앗이 어떻게 경작을 하나요? 이상하죠? 뒤를 봤더니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니고 뭐구나. 분사구나.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배가 된 대부분의 그 옥수수 씨앗이라는 것은 are hybrids.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아, 잡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와서 옥수수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하니까 The companies, 자, 회사들인데 어떤 회사인가요?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죠. That sell them, 자, 그것들을 판매하는 그 회사들이요. Are able to keep the distinct parent lines from farmers. 아마 이 부분도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distinct라고 하면 별개의, 이렇게 확연히 달라 보이는 게 distinct고요. 이 distinct라는 말은 이 from이라는 전치사를 동반할 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별개의 parent 라인을, 농부들과는 다른 parent 라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아까 전에 하이브리드 브리딩이라고 하면 이제 잡종 교배를 시키는 거니까 그 위에 이 잡종 교배된 씨앗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그 교배를 시킬 수 있는 두 개의 씨앗이 있겠죠. 이게 생명체로 치면, 동물로 치면 부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윗대를 갖다가 parent line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회사에서 사적인 자본이 투입이 돼서 회사에서 뭔가 막 씨앗 품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일반 농부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parent lines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And the grain, 그 grain이라고 하면 곡물, 뭐 그 곡식의 나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That they produce, 이렇게 관계 대명사절이 꾸며주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곡식이라는 것은 is not suited for, be suited for라고 하면 어디에 적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씨앗 비축과 replanting은 다시 심는 거죠. 다시 심는 것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빈칸이 다가올수록 뭔가 중요한 정보들이 점점 축적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생각을 더 많이 하셨어야 돼요. 특히 이거 몇 점 문항입니까? 3점 문항이에요. 여러분한테 바로 정답을 내어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침착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farmers, 농부들과는 다른 parent line, 그 어떤 뚜렷이 구별되는 parent line을 유지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막 제가 한 번 씨앗을 얻은 다음에 막 쌓아놓고 비축해놓고 쓸 수 있어요? 아니요.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replanting에 적합합니까? replanting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파는 건데 쌓아놓고 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걸 쓰고 또 쓰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사서 써야 되겠네.
맞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았는데.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 빈칸 문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The combination guarantees. 자, 그 결합이 보장해 줍니다. 이니까 이 위에 나온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부들과는 별도의 parent 라인을 유지하고 이거를 이렇게 쌓아놓고 세이빙 할 수도 없고 리플랜팅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Farmers will have to. 농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럼 선지로 일단 먼저 이동을 해볼게요. 선택지 5번부터 거꾸로 한번 봅시다. Search for ways. 방법을 찾아야 돼요, 농부들이. 근데 어떤 방법이에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명사 수식할 수 있죠? To maintain rural communities. rural라고 하면 어떤 시골에 뭐 이런 뜻이니까 시골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지금 우리 시골 마을을 지킵시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전혀 아니죠. 지금 씨앗 생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소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Increase the efficiency of food production. 식품 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랬는데 씨앗 얘기했지 지금 식품 생산 이야기를 했나요? 오, 글은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선지의 매력도는 떨어집니다. 여러분을 혼란시키는 게 별로 없네요. Pioneer markets for their food productions라고 해서 그 식품 생산을 위한 어떤 시장을 pioneer라고 하면 막 앞장서서 개척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식품에 관련된 제품 이야기가 아니다. 이 씨앗 생산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3번도 아니고요. 2번이요. Use more chemical fertilizer than before 라고 해서 chemical fertilizer라고 하면 화학 비료거든요. 지금 비료 이야기 조금이라도 나왔습니까? 비료의 비읍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도 땡이네? 엄청 어려운 것 같았는데 선택지는 의외로 우리에게 순순히 답을 내줬어요. 몇 번입니까? 1번. 그럼 정말 1번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Buy more seed. 더 많은 씨앗을 사야 하죠. 누구로부터? From the company. 그 씨앗을 파는 회사로부터. Each season. 매 시즌마다. 아, 요거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seed saving도 안 되고 다시 심는 replanting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마다 사서 써야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논리 그대로 선택지 1번에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빈칸도 해결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뒷부분을 마저 읽어볼게요. 1990년대에 The Extension of Patent Laws라고 해서 이게 이제 특허법이 되는 거고요. 이 특허법의 확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사 찾으셨어요? 동사는 저기 뒤에 가서 started to create,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동사거든요. 그러면 주어랑 동사 사이는 어떻게 해버릴까요? 괄호로 이렇게 한번 묶어봅시다. 자, 근데 이제 특허법이라는 게 뭐냐면 as the onl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라고 해서 여러분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적재산권의 유일한 도구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무엇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도구인가요? Into the area of seed varieties라고 해서 이제 variety가 다양한 거니까 품종 이런 뜻도 있거든요. 씨앗 품종 영역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어떤 유일한 수단으로서 이 특허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 특허법의 확대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Started to create,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A growing market, 점점 더 커지는 시장을요. 누구를 위한 커지는 시장입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사기업들, 그 seed companies니까 씨앗을 생산하는 사기업들을 위한 점점 더 커지는 시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번역만 해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특허법이 확대되면 회사가 뭔가 품종을 딱 개발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기간이나 권한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지급하고 의존해야 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고 그런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공적인 영역, public domain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private capital이 흘러들기 시작하면서 seed production, 이 씨앗 생산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글이구나. 뭐 이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글이었지만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학교 시험에 저 이거 내신 문제로 내신대요 라고 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요 앞문장에 위치를 물어보는 문장 삽입 문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이 the combination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요 앞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위치가 여기 와야만 합니다. 이런 것까지 챙겨두시면 더 훌륭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4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아마 34번 문항을 풀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내 머릿속에 스쳐갔던 그 많은 고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였구나. 같이 좀 느끼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빈칸 3점 문항이었고 비연계된 문항이었습니다. 빈칸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가 볼게요. 자, 빈칸이 이제 여기 있었어요. Whitman's poet이니까 그 휘트먼의 시는요, sought 빈칸이라고 했어요. 빈칸이란 걸 추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를 추구했다라는 걸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앞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Long before Walt Whitman wrote Leaves of Grass. 월트 위트만이 Leaves of Grass 이게 시 이름이에요. 자, 이것을 쓰기 한참 전에 poets, 시인들은요 had addressed themselves to fame이라고 해서 뭐 우리 주소라고 했을 때 address라는 표현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뜻이 많은 단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address oneself to 어디 어디라고 해서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이요 어떤 명성이라는 것에 전념을 했대요. 아, 그럼 이제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시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 사람들의 명성에 대한 관심을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쭉 나열된 사람들은 정말 유명한 시인의 이름들입니다. 그 로마 시대의 시인의 이름이고요. 이탈리아 시인의 이름이고요. 뭐 셰익스피어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밀턴이나 키츠 모두 영국의 시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all hoped 다 바랬어요. 무엇을 바랬냐면 poetic greatness, 어떤 시적인 위대함이라는 것이 이 grant는 승인하고 허용해주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grant는 A, B 이렇게 쓰면 A한테 B를 허가해주다, 승인해주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적인 위대함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a kind of earthly immortality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earthly라고 하면 세속적인 이런 뜻이고 immortality라고 하면 이제 불멸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일종의 세속적인 불멸을 허용해 줄 것을 이렇게 바랬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시인으로서, 문인으로서 내 작품이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내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길이길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라고? 시적인 위대함이 자신들에게 일종의 세속적 불멸을 허용해 주기를. 쉽게 표현하면 그 이야기인 겁니다. 자, 위트먼도요, held a similar faith,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믿음인가 좀 들어볼게요.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에 세계가 would value his poems, 자신의 시를 value니까 가치 있게 여겨줄 거야, 소중하게 여겨줄 거야 라는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세상이 내 시를 기억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줄 거야. 이게 믿음의 내용이죠?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을 풀어서 쓴 이 that을 갖다가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것도 챙겨두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인들이 자기의 작품이 길이 남기를 그런 어떤 명성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자,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죠? 봅시다. To this ancient desire. 자, 이런 어떤 오래된 욕망에, 근데 어떤 욕망인가요? 뒤에서 이렇게 투부정사 구가 꾸며주죠. To live forever on the page. 페이지 위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이런 오래된 욕망. 아까 앞에 나왔던 거랑 같은 의미인 거 눈치채셨죠? 후대에 길이길이 내가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 여기서는 세속적인 불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이것에 덧붙여서 he added a new sense of fame. 그는 어떤 새로운 관념에, 새로운 개념에 명성이라는 것을 덧붙였대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기존의 어떤 문학적인 위대함으로 기억되겠다라는 그 명성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명성이 뭔지를 찾아야 여러분 정답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독자들은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not only A but also B 이건 열심히 알면서도 우리 그 변형된 것은 잘 눈치를 못 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only 대신에 그냥 simply 쓴 거고요. but 이란 표현 대신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쓴 것뿐입니다. A일 뿐만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독자들은요. would not simply attend to the poet's work라고 해서 attend to라고 하면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독자들은 단순히 어떤 시인의 작품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고요. They would be attracted, 끌렸어요. 어디에 끌렸어요? To the greatness of his personality. personality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함 이런 것에도 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좋아서도 끌리지만 그 사람 자체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기도 했다 이거죠. 저를 만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강의도 좋지만 사람이 참 끌린다. 아니에요. 네, 어쨌든 시인들에게도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they would see in his poems. 그의 시에서 독자들은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A vibrant culture performance니까 vibrant라고 하면 활기찬 이런 뜻이거든요. 활기찬 어떤 문화적인 수행. 문화적으로 굉장히 활기찬 기운 이런 걸 그의 작품에서 느꼈고 또 an individual springing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는 도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책으로부터. 뭘 가지고요? with tremendous 엄청난 카리스마와 어필, 매력을 가지고 이게 다 아까 앞에 나온 뭐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 personality에 해당하는 거죠. 그의 어떤 이런 멋진 개인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Out of the political rallies. 랠리라고 하면 이제 집회란 뜻이고, 또 electoral parade라고 하면 어떤 그 선거 행진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정치적인 집회와 그리고 어떤 선거 행렬에서요. 자, 그런데 뒤에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붙었어요. That marked Jacksonian America라고 해서 그 잭슨이안 아메리카라고 하면 미국 정치의 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 정치가 좀 약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좀 강화되던 미국의 어떤 한 역사적인 시기를 이야기한다. 뭐 지금 여러분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어떤 이 시기를 갖다가 marked, 특징 짓는 이런 정치 집회와 그리고 선거의 퍼레이드에서 이 휘트만은요, defined poetic fame, 이 시적인 명성이라는 거를 이렇게 규정을 내렸죠. In relation to, 뭐뭐와 관련해서 이런 뜻입니다. 뭐와 관련해서? The crowd, 대중과 관련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란 거 아시겠어요? 앞대의 시인들은 문학적인 위대함, 요것만 생각했는데 그는 휘트만은 뭐를 이제 추가한 거예요? 그렇죠. 이 어떤 대중들과 관련하여 시적인 명성이란 걸 규정했던 겁니다. Other poets, 다른 시인들은요, might look for, 뭐 찾았을지도 모르죠. 영감이라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From the goddess of poetry, 뭐 시의 여신이니까 우리 음악의 뮤즈라고 하듯이 이런 것에서부터 영감을 찾았을지도 모르지만 휘트먼은 어땠어요? 어땠나요?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추구했던 건 뭡니까? 그렇죠. 여러 군중들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인정을 추구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을 먼저 봅시다. 1번. A refugee from public attention. refugee는 피난처예요. 그래서 대중의 관심으로부터의 피난처. 글의 내용과 반대라는 거 눈치채셨어야죠. 지금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갈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피한다? 피난처를 찾는다? 이건 아니죠. 2번이요. Poetic purity. 어떤 시적인 순수성이다. Out of political chaos. 정치적인 어떤 혼란에서부터. 지금 시적인 순수성, 시 하나로 승부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3번, immortality in literature itself.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에 있어서의 불멸. 이거는 이제 다른 시인들이 추구했던 거죠. 그는
문학에 있어서의 불멸도 물론 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글의 핵심은 뭐예요? 대중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 계속 그 이야기였죠. 4번이요. The approval of his contemporaries. contemporaries는 그 동시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동시대인들로부터의 어떤 인정, 승인. 아, 딱 요거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5번 fame, 명성을 추구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with political celebrities, 정치적인 유명인들과 함께 명성을 추구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5번으로 이동했을까 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정치적인 유명인들과 함께 막 무슨 활동을 벌이고 명성을 추구했다. 그런 내용은 없었죠. 시인으로서 대중과의 관계, 대중으로부터의 어떤 인정을 통해 불멸을 추구했다. 명성을 추구했다. 요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 확인했으니까 남은 부분 마저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In the instability of American democracy, 미국 민주주의의 이런 불안정성 속에서 fame, 명성이라는 것은요, would be dependent, 의존하고 달려 있어요. 어디에? Celebrity, 어떤 유명인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on the degree to, 어떤 정도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Which the people rejoiced. 사람들이 rejoiced니까 굉장히 이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In the poet and his work. 시인과 그의 작품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정도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명성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의 명성에 달려 있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야, 이거 유명한 누구누구가 썼대! 라고 하면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그 시인과 그의 작품에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도 왜 똑같은 책이면 유명한 누가 썼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심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혹시 여러분 학교 시험에 대비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부분의 which라는 관계대명사의 쓰임을 좀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려면 이어주는 말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and, but 이런 거. 근데 여기 지금 보이지 않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을 수 있었어요? 접속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관계 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크게 무리 없이 잘 정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짚어드리자면 이 부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시험지로요. 위에서 둘, 넷, 다섯째 줄에 있는 그 문장입니다. 벗으로 시작하는 문장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내용이 전환되고 있죠. 기존의 문학적인 위대함만을 추구했는데 그 이후엔 어떤 대중들과 관련해서 명성을 추구했다.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벗으로 시작하는 그 문장 삽입 문제도 괜찮으니까 같이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랑은요, 글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글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총 4개의 조각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개의 조각을 읽고 나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가장 자연스러울까라는 순서를 정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물론 A 다 읽고 B 다 읽고 C 다 읽고 해도 괜찮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풀면 더 혼란스럽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ABC의 가능한 앞부분을 보고 우리가 가설을 세울 거예요. 이런 순서가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세운 건 어디까지나 가설이죠.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서 물론 점검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1부만 읽고 가설을 세울 수 있냐고요? 이미 단서가 충분하게 주어져 있거든요. 뭐 he, she 대명사를 썼는데 앞에 가리키는 사람이 누굴까? 또 연결사를 썼는데 어떻게 앞뒤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 맞을까? 혹은 뭐 연결사나 대명사가 없더라도 내용의 논리적 흐름상 요 순서가 돼야 되겠구나. 이제 요런 것들을 단서 삼아 찾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일단 35번 문항은 어때요?
좀 익숙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연계되었던 문항입니다. 수능 특강에 작문 독해로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글의 순서 문제로 나왔고요. 이제 그러니까 예비 수험생들 공부하면서 작문 독해는 안 나오겠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꼼수 부리지 말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하나 공부해 가셔야 제대로 된 연계 효과 누리실 수 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make few intentional changes in life. 삶에서요, few니까 거의 없다 이렇게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되고, intentional이라고 하는 건 의도적인이란 뜻이에요. 의도적인 변화라는 걸 거의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over time, 그 시간이 지나면서 they may get fatter, get 비교급 쓰면 더 뭐뭐해지다죠. 살이 찌기도 하고 gather lines, 선이 모인다는 건 주름살이 생기기도 하고 go gray, 머리가 새는 걸 이야기해요. 머리가 새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말한 이런 변화들은 의도적인 변화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인 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자, 근데 A번 보세요. They train for marathons. 마라톤을 위해 훈련을 한대요. 지금 의도적인 변화도 하지 않고 물론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이 찌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모습과 마라톤을 위해 훈련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대비되는 이미지죠. 바로 이어지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자, B는 어때요? 하지만 they wear their hair the same way. 똑같은 머리를 고수한다. 아까 의도적인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비단락으로 이어지는 거 괜찮네. C는 어때요? 그것은 그들의 관점입니다. 인데 갑자기 뭐 관점입니다 라고 마무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느 단락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B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겠구나.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 주어진 단락에 의도적인 변화는 거의 만들지 않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뭐 살도 찌고 머리도 하얗게 새고 그런 일이 있을 순 있지만 하지만 의도적인 변화를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자,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하고요. Buy the same brand of shoes. 같은 브랜드의 신발을 사고요. Eat the same breakfast.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and stick to는 계속 그걸 고수하는 걸 이야기해요. 루틴이라고 하면 틀에 박힌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일과를 고수하는 거예요. For no reason other than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외에는 이런 뜻인데 뭐뭐 이외에는 이유가 없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게 유일한 이유다 이 뜻입니다. 자, 뭐가 유일한 이유냐면 the ease of comfortable, predictable life. 편안하고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삶의 편안함.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고수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똑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 연결사 등장을 했네요. 하지만, as both research and real life show. 이때 as는 이제 뭐뭐처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와 실제 생활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many others, 다른 많은 사람들은 do make important changes, 정말로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뭔가 달라지고 변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해요. 자, 근데 C단락에 그것은 그들의 관점입니다. 이상하죠?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A단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글의 순서는 B, A, C의 순서이니까 여러분 선택지에 몇 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택지로 보시면 3번이라고 이렇게 2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단락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they train for marathons, 마라톤을 위해 훈련을 하고 담배 피는 걸 그만두고 switch fields, 분야를 갖다가 스위치 바꾸고 또 극을 쓰기도 하고 take up the guitar, 기타를 시작하기도 하고 or learn to tango, 탱고 춤추는 걸 배우기도 하죠. 비록 뭐일지라도 they never danced before in their lives. 자신들의 삶에서 결코 춤춰본 적이 없을지라도 지금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groups of people? 이 두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뭘까?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똑같이 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갈까? 차이가 뭘까요? 물어봤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답이 나와야죠. 답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 C단락 처음이 되는 겁니다.
It's their perspective. 바로 그들의 관점입니다가 되겠고요. 아마 내신 시험 대비해서 공부한다면 이 부분 빈칸으로 참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의 차이라는 말을 이제 뒤에서 많이 부연 설명해 줄 거거든요. people, 자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줍니다. who change, 변화하는 그런 사람들은 do not question, 의문을 제기하질 않아요. 뭐에 대해서? whether, 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잖아요. change is possible, 변화가 가능할까? 될까 안 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또 look for reasons, 이유를 찾지 않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또 관계사절이 꾸며주죠. 관계대명사 없는데요. 생략됐어요. 자, 어떻게? They cannot change. 바꾸지 않은, 바꿀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찾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고,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않고, 일단 한다는 거죠. They simply decide on a change. 그들은 그냥 단순히 변화를 결정해요. 어떤 변화?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변화. 선생님 근데 자꾸 생략된 걸 쓰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식별하고 싶으시면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네? 그럼 괄호 열고 꾸며줘야지. 얘도 똑같아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네? 괄호 열고 닫고 꾸며줘야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신들이 원하는 변화를 결정하고 그리고 do what is necessary, 필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To accomplish it,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결정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Changing, 변화라는 것은요, becomes job number one.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제1의 과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콤마 사이에 있는 부분 볼게요. Which always stems from a firm decision. firm이란 건 아주 확고한 거잖아요. 확고한 결정으로 stem from이라고 하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항상 이 확고한 결심이라는 것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것인데 이 변화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 자체가 제1의 과제인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람의 차이가 사실은 시각의 차이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는 것. 이게 바로 변화하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요 단어 자리도 챙겨드렸고요. 연결사 예까지 좀 챙겨두신다면 여러분 내신 시험도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요 36번 글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글을 읽고 나서 어떤 순서가 맞을까 가설을 세우시면 되는데 앞에 문항보다는 이것이 좀 까다로울 수 있었죠. 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순서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Sometimes, 때로는 after punishment has been administered. 그 원래 administer라고 하면 무언가를 집행하는 것도 administer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BPP니까 집행되다 뭐 이 정도가 되겠네. 그러니까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a few times 몇 번인가 이렇게 벌을 집행하고 난 뒤에 벌을 주고 난 뒤에 it needn't be continued. 계속해서 지속될 필요가 없대요. 뭐 예를 들면 지각한 사람 그러면 제가 막 벌을 줬어요. 빽빽이 100장 이렇게 벌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계속 지속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the mere threat, 그냥 그 단순한 위협, 무엇에 대한 위협이에요? of punishment,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위협이 is enough,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뭐 할 정도로 충분해요? to induce the desired behavior. 그 바람직한 행동을 induce, 유도해내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해낼 만큼 그렇게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뭐 바람직한 예는 아니지만 뭐 늦게 오면 꿀밤을 세게 때린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굳이 진짜 때리지 않아도 너 늦게 오면 꿀밤 때릴 거야? 라고만 해도 어떻게 해요? 늦게 오지 않겠죠. 제 시간에 오는 게 바람직한 행동이죠. 그것을 유도해내기에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A번에 봤더니 하지만 avoidance training, 회피 훈련이라는 것은 doesn't always work,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in our favor, 우리한테 유리하게 항상 그렇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회피 훈련이라는 게 앞에 나온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우리한테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앞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 뭐 확실히 아니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개운하진 않아요. 자, B를 볼게요.
Because of this avoidance. 자, 이러한 회피 때문에 아이들은요, fails to develop, 발달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수학의 기술을. 갑자기 수학 얘기는 왜 꺼냈을까? 확실히 아니라고는 못하겠지만 얘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C를 딱 봤더니 심리학자들은요, call this,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call A, B라고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의미죠. 이것을 회피훈련이라고 부른답니다. 아, 지금 계속해서 회피훈련이란 말을 A단락, B단락에서도 썼잖아요. 이 말을 자연스럽게 쓰려면 먼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시작한 게 맞죠. 아, 그럼 뭐가 먼저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C가 먼저 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회피훈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the person is learning. 그 사람이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하는 것을? To avoid the possibility. 가능성을 피하는 것을. 자, 근데 무엇의 가능성입니까? of a punishing consequence. 그 punishing이라고 하면 벌을 주는 이런 것도 되고 좀 힘든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뭔가 좋지 않고 힘든 그런 결과의 가능성을 피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혼날 수도 있으니까,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 할래. 이걸 이제 회피훈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Avoidance training, 이 회피훈련이라는 것은 is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어요. 어디에 책임이 있어요? Many everyday behaviors, 많은 일상의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참 이상하다. 성적 저하는 늦잠에 책임이 있어. 아니다, 반대로 됐나요? 늦잠은 성적 저하에 책임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맨날 늦잠을 자서 성적이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 가지 일상의 행동들도 이 회피 훈련이라는 것에 기인을 한다.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 회피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It has taught you. teach란 단어는 A 투부정사. A가 투부정사하게끔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to carry an umbrella. 우산을 가지고 가게끔 가르치는 거죠. 뭐 할 때? When it looks like rain. 비가 올 것처럼 보일 때 우산을 가져가게끔 가르쳐요. 왜요? To avoid the punishment of getting wet. 젖는 그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죠. 아까 회피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안 좋은 결과는 피하도록 훈련이 된다 그랬죠. 젖는 건 안 좋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우산을 가져가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어때요? To keep your hand away from a hot iron이라고 해서 뜨거운 iron, 다리미로부터 손을 멀찍이 두는 것, 이렇게 만든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쌤, 여기 갑자기 to는 어디에서 왔어요? 얘는 어디에서 왔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teach A 투부정사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투부정사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근데 왜 뜨거운 다리미에서 손을 멀찍이 둬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To avoid the punishment of a burn. 화상이라는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아, 이 회피훈련이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우리가 비 맞지 않게 해주고 화상 입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요건 어디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A번의 이 이야기와 딱 맞아 떨어지죠. 어떻게 돼요? Avoidance training, however. 하지만 이 회피훈련이라는 것은요. doesn't always work in our favor. 항상 우리한테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 일상생활의 예에서 들려준 건 다 좋은 예였잖아요. 근데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즉 회피훈련이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참 앞에서 봤던 C단락이랑 A단락이 잘 맞물리는구나. 그럼 정답은 나왔죠.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C, A, B의 순서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테니까 선택지상으로는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회피훈련이 안 좋게 작용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 child, 아이요. 근데 어떤 아이냐면 who has been repeatedly criticized. been criticized. PP니까 수동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아이예요. 얘는 왜 비판을 받았을까? 이유예요. For poor performance on math. 그 수학에 있어서의 형편없는 수행이니까 수학을 잘 못해서 반복해서 계속 혼난 그런 아이는 요만큼이 주어고요. 이제 동사입니다. They learn.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얘는 그럼 뭐예요? 회피훈련에 따라서
어머, 수학만 하면 난 이렇게 혼나네? 정말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to dodge difficult math problems. 어려운 수학 문제는 이 dodge라고 하면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dodge볼이 우리 피구거든요. 공을 피하는 거. 그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피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o avoid further punishment. 그 더 추가되는 어떤 그 처벌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추후에 따라올지도 모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어려운 수학 문제는 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B단락을 이어서 읽어봅시다. Unfortunately, because of this avoidance. 불행하게도 이러한 회피 때문에 the child fails to 뭐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지만 뭐뭐 하지 못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우리말로는 더 자연스럽죠. 뭐 하지 못해요. 수학의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해요. 왜? 어려운 건 안 풀고 자꾸 피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Therefore improve the capabilities he has. 아까 알려드렸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는 걸로 해석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향상시키지를 못해요. 선생님, 못해요라고 왜 해석하셨어요? 아까 fail이란 동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fail to였고 얘도 fail to인데 에이 우리 같이 쓰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쓴 겁니다. 능력을 발달시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향상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vicious cycle이라고 하면 악순환이거든요. 악순환이 has set in, 시작이 되는 겁니다. The avoidance,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제 깨줘야 되겠죠? 회피는요, must be unlearned. unlearned라고 하면 있다, 뭐 이런 의미니까 이제 이건 잊혀져야만 해요. 어떻게? 뭐를 통해서? Through some positive experiences.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마디로 상세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With math, 수학과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는요? In order for this cycle to be broken. 이러한 사이클이 앞에서 말한 그 악순환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회피가 이제 잊혀져야만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은 뭐였어요? 계속 처벌을 하지 않아도 이제 처벌의 위험이 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아예 안 하게 된다. 이걸 avoidance train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좋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지금 수학의 예에서처럼 안 좋게 작용할 때도 있다.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 글이 만약에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정말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휘 문제로 나오는 것이 참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 A단락에서 먼저 순서대로 체크를 해드리자면 얘가 지금 회피 훈련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는 안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dodge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B단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안 하니까 못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vicious cycl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대말은 virtuous cycle이거든요. 혼동하지 마시고 위로 시작한다고 무조건 맞는 거 아니고 vicious cycle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봐주셨으면 좋겠고 C단락에서는 everyday behaviors의 everyday 괜찮아요. 왜 그래요? 뒤에 예를 보면 우산 가져가는 거랑 뭐 다리미 피하는 거랑 이런 것들 전부 다 일상생활의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됐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37번의 문장 삽입 문제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연계되었던 지문입니다. 인터넷 수능 독해 연습 2에 있었던 지문이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요 주어진 문장 읽으면서 요 문장의 위치가 어디가 적합할까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이 문장을 통해서 많은 걸 유추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문 중간에 논리적인 공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찾아서 정답을 넣어 볼게요. 일단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surprise니까 놀란 거예요. by the vision, 보고서 놀란 겁니다. 뭐를요? of an unfamiliar silhouette, 뭔가 친숙하지 못한 실루엣이 pushing into the house, 집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 모습에 놀라서 낯선 실루엣에 놀라서 이 개들은요 were using their eyes, 자신들의 눈을 사용한답니다. 뭐 대신에요? instead of their noses, 그들의 코 대신에요. 자, 그럼 개가 후각 대신 시각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이었고 뭔가 익숙하지 않은 실루엣이라고 한 거 봐서는 익숙하지 않은 실루엣의 모습에 해당하는 묘사가 앞쪽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같이 이제 봅시다.
Remember, 기억하세요? When you were little, 여러분이 어렸고 and you imagined that,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때를요.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Adults had infinite power. infinite이 아주 무한한이죠. 어른들은 무한한 힘을 가졌다라고 상상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 보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 같잖아요. Surely someone, 분명히 누군가는 어떤 사람인지는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죠. Who could drive the car, 차를 운전할 수 있고 또 그 주스 통을 갖다가 열 수 있고 reach the sink, 그 싱크에 손이 닿는 그런 사람은 could make it stop raining. 비가 오는 것도 멈출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어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쌤, 이 it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 날씨와 관련해서 이제 비인칭 주어 it이라는 걸 쓰는데 여기서는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마치 주어 동사의 관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it을 사용한 겁니다. 자, 뭐 어쨌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넘겨봅시다. I think, 제 생각에는요, that's the same expectation. 그게 같은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라는 거죠. That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요. With respect는 뭐뭐과 관련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개와 그리고 their ability to smell, 냄새 맡는 개들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그러니까 그 같은 기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개 후각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 요 얘기네요. Because they are so good. 개들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에요? At using their noses. 코를 사용하는 것에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we assume that.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They can smell anything, anytime. 뭐든지 언제든 냄새 맡을 수 있을 거야.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개들은요, use other senses too. 다른 감각도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brains of both humans and dogs, 인간과 개들 둘 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tend to intensify one sens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의 감각씩 그렇게 intensify,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감각을 동시에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계속 봅시다. 4번. Many owners, 많은 개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have been snapped at 이라고 해서 여러분 snap at 이라고 하면 확 달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인이 달려든 게 아니고 개가 달려든 거겠죠. 주인의 입장에선 당한 거네. 그래서 이렇게 수동을 사용한 겁니다. 달려든 경험을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개에 의해서. When they returned home, 집에 돌아왔을 때. 근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머리나 or a new coat, 새로운 코트를 입고요. 자, 이게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 앞에서 나왔던 친숙하지 않은 실루엣에 해당하는 거구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다. 친숙하지 않은 실루엣이죠. 여기에 놀라서 개들이 뭐 여기에 깜짝 놀라 시각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문장에 The vision of an unfamiliar silhouette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구나? 5번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제 뒷부분까지 볼게요. Their noses, 그들의 코는요, may be remarkable, 뭐 놀라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개들의 후각이 대단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they are not always switched on. 그것들이 항상 switched on, 스위치가 켜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코가 100%, 120%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시각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른에 대해 어린 시절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듯이 개 후각을 너무 부풀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개들도 사실은 항상 이 후각만 100% 쓰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They are not always switched on. 그래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요거보다 조금 더 친절한 표현도 나와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이죠. Intensify one sens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의 감각을 사용한다. 이니까 아, 후각이 다가 아니란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예비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계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가 단순히 정답 찾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논리를 읽으려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합격을 향한 남은 여정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저도 곁에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